딸기야 모아노. 안녕하십니까. 모아노 농장 한정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 기농 시리즈 1탄에 이어서 오늘은 기농 시리즈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촬영에 앞서서 말씀드리지만 언제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감안을 하셔서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주에 제가 기농 시리즈 1탄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기농할 거면 첫 번째 기농 시기 선택 및 작물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드디어 두 번째 기농 시리즈 2탄 주제는 바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입니다. 일명 우리가 텃세라고 하죠. 저도 저한테 텃세가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저는 시골은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농사 짓고 그 소 키우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골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딸기라는 작물이 주 생산지인데, 시골에 아무래도 이제 돈이, 딸기라는 작물이 겨울에 돈이 막 돌잖아요. 많이 돈을 벌고 쓰고 하다 보니까 인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 인심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게 도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도시라고 해서 시골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텃세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사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도 좀 기농 9년 차지만 텃세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런 텃세에서 주민과의 갈등, 이런 텃세에서 이겨내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제 성공적으로 기농 생활을 정착할 수 있었던 게 뭐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지금 기농 9년 차인데 이제 3탄 4탄 이제 가면 갈수록 기농을 해서 주의해야 할 점, 그리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하면 기농을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기농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떠한 작물을 키워서 어느 정도 수확을 하고 그걸 매출을 올려서 가정 생활을 영위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작물을 키우면 작물이 잘 안 됩니다. 기농을 해서 첫 해부터 농사를 다 잘 지을 수는 없어요. 왜 지을 수 없냐, 그 부분은 제가 차후 3탄이나 4탄, 그래서 기농을 했을 때는 작물을 선택을 하고 어떤 규모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작물을 선택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기농을 빨리 기농 생활을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농을 첫 해 하면 다 힘들어요. 그리고 농사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몰라요. 다음 어떤 걸 할 줄 몰라. 이 작물을 키우면 1년의 과정이 있다고 치면은 처음 배우는 사람은 아무리 멘토나 경험을 했더라고 쳐더라도 내가 직접 재배를 하면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항상 그 일에 대해서 뒤따라가는 형상이 돼. 그러면은 안 돼. 작물은 항상 앞서가면서
그 일을 해야 돼. 한 일주일, 한 달, 뭐 2달 앞을 보면서 작물을 키우고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 계속 밀려서 가는 거예요. 닥치면 하고 닥치면 하고. 그러면 이미 작물은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한 일주일, 2주일,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관리가 됐기 때문에 작물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처음에 귀농했을 때 자기하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 자기 아내하고 둘이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재배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딸기, 석동이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해요. 일꾼을 안 쓰고. 그러면 투경도 있고 고설재배도 있지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요. 차이가 나요. 그런데 매출 차이도 납니다. 근데 석동을 했을 때 무슨 장점이 있냐면 그 석동을 둘이 하면서 남는 시간이 많아.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뭘 하냐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육센터나 해외 초빙 연수나 기술원이나 면사무소나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작물, 내가 딸기라면 딸기에 대한 작물 수업을 막 계속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도 충분해. 근데 처음부터 귀농했을 때 동수를 많이 하고 일꾼을 쓰다 보면은 투자비 많이 들어가지, 그 다음 그 작물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동당 매출이 또 수익이 적어.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어서 일하시는 일꾼들 돈을 다 준다. 그럼 돈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조차가 없어. 그러면 이 작물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게 한 보통 3-4년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적정한 규모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텃세 얘기를 하는데 아까처럼 제가 이제 원점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그만큼 귀농을 하면 농사를 짓는데도 힘들어.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성격이 좋아. 그러면 잘 이겨내. 근데 집사람하고 같이 농사를 쳐. 일도 힘든데 작물도 안 되는데, 아까 텃세 같은 그런 막 지역 주민, 가장 쉬운 거는 이웃 농가, 바로 옆에 하우스 붙어 있는 사람들. 보통 시골에 딸기 하우스나 뭐 작물을 키우면 한 농지 격리를 쫙 해가지고 한 그 농로라고 하죠. 우리가 도로 옆에 농로라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하우스가 쫙 붙어 있다 보면 보통 그 한 농로에 한 5농가에서 한 10농가 정도가 거기서 재배를 한다고. 그러면 그 이웃들 거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농사도 안 됐는데 이런데 또 사람들한테 치여. 그러면은 저도 이제 다시 도시로 갈까 말까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제가 1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표가 뭐냐면 작물에 대한, 내가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로 부딪혀 마찰이 돼. 그러면 그 마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시선을 돌려요. 어디에? 그래 결론은 그 작물을 키우는 어떤 작물이냐에 따라 그 작물을 잘 키우고 시골로 귀농을 하면 그 작물에 대해서 잘 키우고, 그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몇십 년 된 사람보다 작물을 잘 키우고 돈을 많이 벌고 소득이 많으면 그게 1번이에요. 그럼 아까 그 텃세 그런 것들은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작물도 안 되지, 또 여기서 스트레스 주지 하면은 힘들어. 그러다가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일수록 마음속으로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두고 보자. 더 공부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배우는 척, 그냥 바보인 척, 그러려니 고개 끄덕거리고 뒤돌아서는 공부하고 또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육하는 곳이거든요. 교육하는 곳에 가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 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이 없는 분들은 교육받으러 안 와요. 물론 그 교육을 받아서 교육 시간을 채워가지고 보조사업을 받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개 중에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20%? 30% 정도는 돼. 근데 나머지 분들은 나이가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만큼의 농사 경력이 있음에도 그 작물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분들이고, 나이가 좀 적은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귀농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나랑 조건이 비슷한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뭐 작물 재배 방법을 배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엄청 높아요. 그 공감대가 형성이 잘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 작물을 키울 때 적당한 규모로 시작을 하고, 적당한 규모로 시작을 하고 남는 시간에 그 작물에 대해서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제가 이제 딸기를 키우니까, 저 같은 경우 딸기 농사를 치면 딸기 제 주변에 있는 농가가 한 150농가 정도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농약방이나 농협 판매계나 이런 데 가서, 제가 지금 귀농을 했는데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 근데 이 동네에서 좀 딸기 농사 잘 하시고 모종 잘 키우시고 매출이 좀 좋으신 분이 누군지 좀 한번 알려줘라 하면 알려준다고요. 한 몇 분 알려주면 찾아가. 그냥 바깥숲에 하나 찾아가, 인사해. 그러면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 경험은 그분들한테 간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또 지식은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빨리빨리 남들이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경험할 것들을 나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3, 4년 농사 진 사람들 거를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귀농 되게 성공하시는 분들이 보면 6년, 7년, 이것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 시간이 돼야 자리를 잡는지도 제가 이제 3단 앞으로 뒤로 가는 시리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제 귀농 시리즈 2탄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텃세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물론 힘들어요. 힘들 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면 돼. 그리고 중요한 게 특히 옆농가는 친하다고 해서 절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주면 안 돼. 도시처럼 여기는 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중고등학교 그 막 친구들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게 생각하면 안 돼요. 딱 어느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진짜 한 3, 4년 동안 지켜보고 겪어봤을 때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판단을 해도 돼. 와가지고 했는데 힘들어 막 하는데 와서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막 다 주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실망만 큽니다. 실망만 커요. 저도 경험을 해봤고. 그래서 첫 번째, 지역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이 부분에서 텃세 이런 부분에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물로 이겨내라. 농사를 잘 지면 돼요. 내가 대학교를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고등학교를 나왔고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는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지면 주위 사람들이 많이 와요. 농가로 와. 그럼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텃세는 없어집니다. 그렇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텃세를 받고 힘들어할 때일수록 더 자신을 강하게 만들고, 내가 이 귀농하는 목적이 뭔지 충분히 고민하고 왔을 건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결국은 내가 몇 년 안에 목표를 세워서 이 작물로 어느 정도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1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쫓겨보지 마시고, 작물을 내가 적정하게 아내와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는 무조건 교육을 받아라. 교육을 받는 목적이 1번이 또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예요. 뭐냐면 공부 목적도 있지만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은
마음이 좀 오픈돼 있고 어떠한 것을 배우려 하는 열정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가려고 하는 이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훨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말을 못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에 공감을 하고 막걸리라도 한 잔 부딪힐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엄청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보다 한 2, 3년 먼저 와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고,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이 먼저 겪은 것들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시골, 텃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달라요. 꼭 농촌이라고 해서 텃세가 있냐, 뭐 도시라고 해서 사람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 시골은 우리가 이제 진짜 귀촌처럼 한적한 시골의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는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이 도는 곳, 예를 들어서 뭐 딸기나 주 생산지, 뭐 양상추, 부추, 이런 곳 있잖아요. 딱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정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또 반드시 귀농을 하면 부딪힐 부분이 생기는데 그걸 슬기롭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1번이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더 강하게 강하게 좀 하기 위해서 더 목표를 굳건히 세우고 결국은 그 작물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텃세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제가 지금 경험해보니까 그 사람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서로 기싸움을 하고 머리 아픈 거예요. 왜? 딸기 같은 경우는 진짜 싸워봤자 안 좋은 게 뭐냐면, 모종을 키우고 저녁에 그 농막에서 안 자고 딸기 하우스에 지금 같은 경우는 수막을 이렇게 다 틀거든요. 그러면 수막을 틀고 집에 오면 진짜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있으면 새벽에 누군가가 와서 그 수막을 꺼버리면은 작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또 봤고, 수막을 틀고 집에 와서 자. 그러면은 그 끌어오는 사람은 한 12시나 1시에 와서 수막을 꺼. 그 아침 한 6시 정도에 아무도 없을 때 다시 켜. 그럼 한 5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온도가 한 영하 한 10도 넘어갔다 그러면 작물이 다 냉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안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예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고민하고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시선을 잠깐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귀농을 했는지, 그리고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키우는 작물에 대해서 더 깊숙이 파고들면 돼요. 깊숙이 파고들면서 배워야 되고, 첫 해에 농사가 안 되는 이유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빨리 알려면 간접 경험이 필요하다. 그 간접 경험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를 어디에서? 나랑 같이 가고자 하는 목표치가 비슷한 사람들, 내가 작물을 키워서 어떻게 자꾸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 그런 곳을 찾아서 자꾸 가야 돼. 그러려면 농사도 잘 짓고 그런 곳을 가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 근데 이 경작 규모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6동 7동으로 해도 다 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남는 거고, 우리같이 농사를 처음 귀농해서 모르는 사람들 2동을 해도 이 시간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가면서 한 동 벌으니까 수익이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은 요만큼 되더라, 나는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기대치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이 정해진 하우스 규모에서 최대로 수익이 발생할 때 어느 정도 발생이 하는지,
그렇게 벌었을 때 내가 몇 동을 하면 우리 가족이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경영비로 빠지고 얼마 정도 적금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기농 시리즈 2탄은 기농을 하실 때 기농지 선택하고 작물 선택, 이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선택을 해서 기농을 결정했으면 가족끼리 와서 이제 농사를 질 텐데, 농사를 졌을 때 또 부딪히는 첫 번째 한 가지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었던 방안을 제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그 1번이 시선을 잠깐 돌려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또 3탄을 준비해서, 그때는 어떻게 제가 하면 안정된 기농 생활을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일까, 제가 나름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던 배경, 이제 그런 원인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언제까지나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농하면 망한다, 기농하면 빚쟁이 된다, 이런 얘기도 많고, 그런데 또 잘하면 또 괜찮아요, 기농이. 예. 제가 보니까 수입도 지금 제 친구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지금 지금 한 2, 3년 후에 회사를 그만두면 또 제2의 직업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런 친구들 연봉하고 비슷해요. 잘하면. 근데 제가 지금 기농 9년 차인데 몇 년 차가 중요하진 않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농사 진 사람도 지금 빚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6년 7년 됐을 때 자리 잡고 남부지 않게 내가 먹을 거 먹고 쉴 때 쉬고 또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열정이거든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열정 뒤에는 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다음 시리즈에는 제가 기농 시리즈 3탄 어떻게 해서 기농을 하면 안정된 생활을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건강 챙기시고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